230자권은 운반선이 거기를 받으러 군항 운반을 지난 1월 일부 섬지방을 근거지로 한 충격적인 인신매매가 보도된 뒤 KBS는 6개월이 지난 이제 다시 그 당시의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살펴보기 위해 섬지방을 찾았습니다. 목포항을 출발한 취재팀은 3시간쯤 뒤에 나골도와 팔려온 선원들이 주로 일한다는 새우잡이 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비정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들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아 취재팀이 배를 옮겨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우잡이 배에게 하루 한 번씩 음식물을 전달해주는 운반선입니다. 인신매매로 팔려온 청년들은 이 운반선으로부터 음식물만 전달받을 뿐 6개월 동안 거의 땅을 밟지 못하는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톤급의 목선들은 동력이 없어 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 멍텅구리 배로 불립니다. 배를 젓는 노까지도 물이 새들어오는 틈을 막기 위한 판자로 바뀌어 하루 한 차례 견인선만 만날 수 있을 뿐 꼼짝없이 바다에 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쭉 한 말씀을 해보세요. 처음에 서울역에서요. 서울역에서 목포로 내렸어요. 여기 속에서 사람하고. 그럼 목포에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원고필을 꿨어요. 지금 몇 개월 했는데 그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한 말씀 해보세요. 그 한 3월달부터 5개, 가위부터 5개. 돈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 멍텅구리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번 바다에 나가 새우잡이를 하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달 동안 배에서 자고 먹고 해야 합니다. 지은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루 4시간 정도 자면서 새우를 잡아주고 받는 보수는 6달에 7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이 좀 넘는 돈입니다. 그러나 팔려온 선원들이 한철이 끝나고 손에 쥐는 것은 돈이 아닌 외상장부뿐입니다. 집에 강호다 뿌려요. 어떻게 돈을 안 받아도요? 그게 잘 모르거든요. 선수한테 잘좀 줄란 거예요. 뭐냐. 나는 여기서 화장으로 있지만 밥아주고요. 이런 다 도와주고요. 물도 붓고요. 나도 일이 힘들고요. 그래갖고 나도 일 못 하겠다고 선주 아저씨한테 진작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래갖고 안 보내주대요. 파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취재팀을 만난 선원들 가운데 두 사람이 혹독한 생활을 못 이겨 구조를 요청했을 때 선주는 바로 하루 전에 경비정이 와서 인신매매 여부를 파악하러 왔을 때는 선원들이 나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나가려면 이들을 데리고 올 때 자신이 무허가 소개소에 대신 낸 소개비를 갚고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만 얼마 받으면 되겠어. 이왕에 갈 바에 임마 누가 쓰고 온 돈도 성불이 있잖아 임마. 내가 누구 무보수로 부르는 거 아니야 임마. 선주로 개대지 이게 많지로. 그러지 않냐. 35만 원 선불 썼지 않냐. 그러면 40만 원 돈이잖아. 셋다 예산까지 현탈로 지그런 건 아니냐. 기재 얘기해봐. 여기 행사님은 계신데서. 섬에서는 노동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선주는 할 수 없이 육지의 무허가 소개소를 찾아가 40~50만 원씩의 비싼 소개비를 주고 선원들을 사야만 합니다. 그러나 선주가 소개소에서 선원을 넘겨받는 순간 이 돈은 선원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둔갑합니다. 저 40만 원 줬다고 그러는데 뭐 섞길래 그렇게 40만 원씩이나 빚을 줬어요? 40만 원 뭐고 빚진 것이 없고요. 우리가 먹은 것이는 라면 오고요. 건빵 오고요. 이거 옷 오고요. 또 돼지고기 오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싼 것이요. 40만 원 못 돼요. 돈 한 2만 원쯤. 꼼짝할 수 없는 멍텅구리 배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교묘하게 지어진 빚을 갚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빚은 섬에서 시켜온 술과 음식값으로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결국 선원들은 배를 타면 탈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이젠 그나마 불가능해졌습니다. 뭐 도망가 본 적 있어요? 도망가 보면 뭡니까? 그거 가만 죽는데. 어디 누구한테 죽어요? 아니 바닷물에 도망가면 바닷물에 빠지면 죽는데요.
지난해 태풍 때 10년이 넘도록 배를 타고도 빚을 갚지 못한 선원 몇 사람이 새우를 담는 드럼통을 묶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조류에 밀려 실패한 이후 배 위에는 물통마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해난 사고에 대비한 구명조끼마저 탈출 도구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찢겨져 있습니다. 새우가 잡히지 않은 7월 말과 12월 말에만 오를 수 있는 한 달 정도의 섬 생활에서도 선원들은 감시의 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루 2차례 드나드는 여객선에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선조에게 연락돼 잡힙니다. 운이 좋아 섬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항구와 역 등에 도사리고 있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다시 섬으로 끌려오기가 일쑤입니다. 섬지방의 선원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는 무엇보다도 섬지방의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한 척에 평균 1,000만 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선조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은 인신매매의 소굴인 목포 등지의 무허 속에서의 단골 손님이 됩니다. 대략 소개서라는 것이 무허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 없기 때문에 소개서인지 뭔지를 몰라요. 여인숙이가 음식점이나 이렇게 부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객지 나가면 사람 구하려면 음식점 찾아가기 마련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나서 데리고 오는 거이지, 소개를 어떤 사람은 소개를 꼭 주고 소개서를 거쳐서 온다는 것은 우리도 사실상 이바입니다. 그러니까 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선주들에게 한 사람만 팔아넘기면 적어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조직은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을 유인해 팔아넘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납치도 서슴지 않습니다. 잡혀온 사람들 그 유형을 보면은 그 주로 뭐 직업이 없이 역전 등지에서 배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고학력자인 그 대학교 졸업자도 개주에는 있고, 그 군대 그 상당한 경력이 있는 D급 이상의 그 경력이 있는 사람도 승승한 것을 제가 그 잡혀와 가지고 하선시킨 일이 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서울역 등에까지 뻗은 조직으로부터 급할 때는 8, 9만 원씩을 주고 사람을 사 선조들에게 넘기는 중간상 역할까지 합니다. 무허가이지만 소개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인신매매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단속에도 잘 적발되지가 않습니다. 목포 등 전남의 항구 도시에서 인신매매가 들끓는다는 여론에 관할 경찰이 단속에 나섰으나 별로 실효가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새우잡이배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무허 속에서와 선주 그리고 선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돈 거래도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등도 경찰이 인신매매라는 혐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취재진에게만 구출을 요청한 두 선원처럼 경찰을 자신들을 괴롭히는 선주와 한편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원들이 경찰에 신고해봐야 다시 잡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단속에 나서도 인신매매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대적인 보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선원 인신매매는 형식적인 단속으로는 근절하기가 어려운 범죄로 보입니다. 열악한 업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단속을 하는 공권력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달도 쉬어간다는 평화의 섬 나골도 근해의 인신매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